예, 제가 방금 저희 옥상에 올라가서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어떤 결심을 했냐면요. 지금 이제 저희 그 오전에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학원 같은 데 나오면 오전도 강의하고 저녁도 강의를 하다 보면은요. 만약에 저녁반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가령 조금 달리하게 되면 그 저녁반 분들이 나중에 오전반에 촬영했던 동영상을 보고요. 그 다음에 약간씩 조금 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비교될 게 없죠. 비교될 게 없다. 그래서 저녁반에만 맞는 특화된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덜 중요한 건 그런 거 일단은 다 제껴버리고요. 일단은 다 제껴버리고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뭐 비교될 것도 없으니까 비교될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녁반에 특화된 강의 아무래도 우리가 저녁반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적죠. 많이 적으니까 저녁반에 특화된 강의로 한다. 그랬고 목표 점수는요. 대폭 하향을 해가지고요. 대폭 하향을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꾸준히 갔을 때 65점에서 70점. 65점. 민법 65점, 민법 70점 맞아야죠. 합격하시려면. 근데 목표 자체를 제가 보통은 여러분 우리 저기 민법 시험 만점이 몇 점입니까? 만점이 60점이요. 만점이요. 60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왜냐하면 개론을 꼭 60점을 맞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개론에서 펑크가 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100점은 만점이 아닙니다. 1차 과목에서는. 왜냐하면 민법을 100점을 맞아도 개론을 37.5 맞아버리면 꽈락으로서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한 과목은 40점을 맞아줘야 되고 그러므로 다른 과목은 몇 점만 맞으면 됩니까? 80점. 네, 만점이 80점입니다. 만점이 80점. 1차 과목은. 2차는 그렇지 않죠. 2차는 40점 맞아도 100점 맞은 과목이 있으면 양쪽으로 20점씩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8문제는 무조건 틀려야 한다. 100점 맞을 필요가 없으니까 80점이 8문제 틀리는 거죠. 되셨죠?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다. 그런데 80점 맞기는 정말 힘들다. 특히 저녁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65점에서 70점을 목표로 잡고 그다음에 저녁반에 특화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이행은 문제에 따른 분류 1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거기에 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고요. 자, 의무 부담 행위 며칠 날 했나요? 4월 1일 날 하는 거. 아까 우리 그림에서 그릴 때 채권 행위. 그래서 1번 당사자에게 일정한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 매매교환, 임대차. 채권 행위는 의무 부담 행위로서 약속이니까 채무자가 나중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문제를 남기고 이행한 때에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2번 채권 행위의 경우에는 이행기까지 6월 2일까지 이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타인 소유 재산에 대한 채권 계약도 유효하다. 그리고 569조가 적어져 있죠. 아까 우리가 조문은 읽어봤죠. 그런데 복습을 하시면서도 이처럼 인용된 조문이 나와 있으면 직접적으로 그 법령집 뒤에를 펼치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유효하다라고 적어져 있었습니다. 다음에 2번에 처분행위 나와 있고요. 처분행위란 현존하는 권리를 직접 이전, 변경,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처분권 있는 자만이 처분행위를 할 수가 있고 처분권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그래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줄이면 무권처분, 무권처분은 무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권행위 한 줄만 읽어봅니다. 직접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이다. 가로에 보니까 소유권 이전 행위, 저당권 설정 행위. 다음 2번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아까 소유권 양도, 소유권 자리에 채권 집어넣으면 채권 양도, 소유권 포기에 채권 포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채무 면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재산 증감에 따른 분류, 요거는 다음에 아주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거기 기타의 분류 나와 있죠. 한 5번째 줄 가면 그러면 거기에 그 양가로 1번에 지금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주된 행위와 총된 행위 해가지고 옆에가 20회가 출제가 되어 있다고 적어져 있죠. 네, 작년 우리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9회도 하나 적어 두십시오. 29회도. 네, 요 정도 하고요. 하고 다음에 밑에 이제 3번에 쭉 내려가셔가지고 밑에서 한 4-5번째 줄부터 법률행위의 요건이 있죠. 아까 우리가 법률 요건은 2층, 법률 요건에는 둘이 산다, 법률 규정과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고 법률 규정은 의사와 관계없이 법 조문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가? 이거를 법률 행위의 요건이라고 합니다. 우측으로 가셔가지고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가 1번부터. 법률행위가 완전 유효하게 법률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여 존재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고 완전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1단계로 성립 요건이 있어야 되고 2단계로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우측에 가셔가지고요. 양가로 2번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건 아예 법률행위 자체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무효 취소 문제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부존재 내지 불성립의 문제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때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 결국에는 단계를 나눠서 본다라는 겁니다. 1단계에서 먼저 계약의 성립 여부를 따지고 1단계. 다음에 1단계가 통과가 됐을 때 계약이 존재한다라는 평가를 받았을 때 2단계로 가가지고 이렇게 효력 요건을 따진다. 효력 요건은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도 하고요. 또 효력 발생이 유효이기 때문에 유효 요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표가 잘 나와 있네요. 일반적 성립 요건 해가지고요. 당사자, 법률행위의 목적, 의사표시가 적어져 있죠. 네, 그래서 앞에 두 문자만 따게 되면 당목의가 됩니다. 당사자, 목적, 그 다음에 의사표시. 애들이 존재할 것.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최소한의 외형적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성립했다. 법률행위는 존재한다. 라고 해서 1단계가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단계에 가가지고 이 존재하는 당사자가 일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가로해가지고 권의행,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을 것. 여러 개가 적어져 있고요. 다음, 법률행위 목적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 그래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조금 처음에는 어려운 표현일 수가 있는데 의사표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정상적인 의사표시라는 것은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의사표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특별 성립 요건은 신경을 쓰지 마시고 우측에 특별 효력 요건,
저희 시험 범위로 나와 있는 게 1번, 2번, 3번입니다. 1번, 2번, 3번. 네. 얘들은 특별 효력 요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리나 조건, 기한을 공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대리 행위를 했는데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이 되려면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있으면 유효, 없으면 무효. 그러니까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조건, 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조건의 성취. 요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정지조건의 성취.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 여기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기부 요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정지조건부 법률이라는 게 우리가 뭐냐면은요. 자, 갑이 을, 갑이 남편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아내입니다.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자동차 한 대 주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나오는 남편은요, 그냥 절대는 안 준다. 그래서 정지조건이라는 것은 올해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 아내가 콜. 그러면 증여계약은 성립했습니다. 증여계약은 성립했지만 아직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고 아내가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조건이 성취하게 되면 이 증여계약 효력이 생긴다. 네,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거. 저희 시험에서는 특별 효력 요건 요걸 아는가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효력 발생 요건이란 걸 아는지 요거를 물어봤습니다. 그랬고 그 정도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뭐라고 했냐면 성립 요건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효력 요건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거기 효력 요건, 이 부분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효력 요건의 부존재를 이야기합니다. 효력 요건의 부존재. 자,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효력 요건이 부존재하다. 의사능력이 없다. 그러면 효력 요건의 부존재란 말은 무효 사유가 됩니다. 무효 사유. 그래서 묻지마 암기. 무효 사유는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야 된다. 거기서 효력 요건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거기 밑에다가 효력 요건 밑에다가 무효 사유라고 적어두시고 더 정확하게는 그거는 효력 요건의 부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묻지마 암기. 그냥 무조건 외우실 거. 무효 사유는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야 된다. 네, 공식처럼 외워두십시오. 공식처럼.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판례가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이제 이 판례가 저희 시험에 3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판례고요. 필수 판례고 아주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 농지법 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 자격증명 줄이면 농취증이 되겠죠. 농취증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효력 발생 요건입니까? 아닙니까? 판례 안 봐도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농취증은 효력 발생 요건입니까? 아닙니까? 농취증이 효력 발생 요건이라면 그 어딘가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농자가 들어가야 돼요. 농자가. 농자는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하고 판례가 뭐라고 하는지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4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할 때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등기를 신청한 때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 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죠.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가령 매매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라고 해서 그 결론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밑에 당사자의 능력이 나와 있고요. 이제 여기 앞에는 영어 제목으로는 플러스 스터디, 그러면 주로 한글로는 보충학습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심화학습.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당사자의 능력, 권, 의, 행은요. 왜 보충학습에 들어가 있는가? 본문에 안 들어있고. 예, 당사자의 능력 부분은요. 직접적으로는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니고 저희 시험 범위는 법률행위의 목적부터가 시험 범위입니다. 목적부터.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그냥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냐. 권리 능력. 권리 능력. 사람이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넘어가시고 의사 능력은요. 1번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을 하고요. 그 느낌만 받아두시고 2번에 두 번째 줄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라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3살짜리 꼬맹이가 자기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고가의 드론 장난감 이웃집 아저씨하고 교환하기로 계약 체결했다.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위 능력이라는 것은 단독으로 완전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격을 말을 하는데 우리 민법상 그러한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상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제한 능력자에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암기를 해둬야 되겠죠.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 세 사람 정도는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고요. 다음에 늘 맛이 가 있는 사람이 비가 오나 안 오나 늘 맛이 가 있는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비 올 때만 맛이 가는 사람이 피한정 후견인.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성년자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미성년자는. 그래서 만 19세에 달하지 않는 자는 미성년자에 해당하고요. 니은번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데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여기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란 건 나와 있죠. 이게 아까 우리 동처리 상추면에서 상대방에 있는 단독행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이게 법률행위 중에서 상대방에 있는 단독행위다. 다음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즉 친권자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유효라는 겁니까? 무효라는 겁니까? 일단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뭘 구별해야 되냐면 취소할 수 있다와 취소되었다. 해제할 수 있다와 해제되었다라는 건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취소할 수 있다 딱 나와 있으면 일단은 유효. 일단은 유효. 결국에는 취행 소무. 취행 소무 천우 당무. 물론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취행 소무 천우 당무 그냥 읽으면 전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말처럼 사성을 집어넣습니다. 취행 소무 천우 당무. 되셨나요? 댁에 가셔가지고 밤에 이런 걸 쪽팔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취행 소무 천우 당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방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요. 무슨 말이냐면 취소를 하면 이 말은 취소권을 행사하면 무효가 되는데 언제부터 무효가 되느냐? 처음부터. 그래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여기에 지금 취행소무
4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하고 6월 1일 날 취소를 하면 취소한 6월 1일부터 무효인 게 아니라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4월 1일부터 무효가 된다. 요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천우 땅무 요거는 무효의 종류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무효는요.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인 게 원칙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무효라는 것은 애초부터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 요거를 확정무효가 원칙이다. 확정무효가. 그럼 여기가 원칙이 적어져 있고 그에 대한 예외. 확정무효 또는 확정적 무효에 대한 예외는 뭐가 되겠습니까? 반대말 불확정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 그 불확정적 무효 이걸 뭐라고 하느냐?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되셨나요? 불확정적 무효의 반대말이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무슨 말이냐? 아까 요 그림이 뭐였나요? 네 글자로 무권 처분. 무권 처분. 병원 등기에서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빠가요. 얘가 한 6월 1일자 처분행위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받아들이면 유효가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동적이어가지고 처음은 무효. 그러나 아빠가 이걸 추인하게 되면 유효. 그러니까 이러한 무효를 뭐라고 한다고요?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는 세 가지. 무토. 무무토. 저기 오늘 자료 잠깐 보셔야 되겠네요. 마지막 페이지. 제일 마지막 6페이지에 보시면 소구표 있는 거 돼가지고요. 무무토 취해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무권 대리가 유동적 무효입니다. 무권 대리가 찾으셨나요? 아니 여기 제일 마지막에 6대8 소구표 있는 거 6개, 소구표 없는 거 8개, 소구표 있는 거 처음에 뭐라고 나느냐? 무권 대리 행위 있죠. 예, 무무토 이 세 가지가 유동적 무효. 무권 대리는 무효인데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방금 우리가 했던 거 무권 처분도 무효인데 아빠가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거래계약은 무효인데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된다. 여기까지 무무토가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되셨죠? 그런데 추인하게 되면 언제부터 유효가 된다? 처음부터. 계약 체결 시부터. 그래서 뭐라고 적어져 있나요? 소구표가 있다. 소구표가 있다. 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가셔가지고요. 21페이지에 이제 법률행위의 죄송합니다. 천우 땅무 해가지고 처만 하고 끝났네요. 네. 천은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인 게 원칙. 예외가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는 방금 세 가지 나왔던 거. 무무토, 무권대리, 무권처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체결한 거래 계약. 그렇게 값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뒤에 다 나오니까. 그 다음에 누가 중요합니다. 누가. 오늘 한 데 있어서는 무효는요.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요. 다음 누구의 대해서나 무효입니다. 그럴 때 여기 특히 누구에 대해서나 무효다.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근데 이와 반대되는 예외적인 게 어떤 게 있느냐? 상대적 무효.
일단 확인할 거. 무효는 뭐가 원칙이다?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그 말은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또 누구에 대해서나 무효이다. 그런데 반대말은 뭐라고요?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그래서 그것도요. 뒤에 법령집을 가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103조 조문을 펼쳐보십시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103조. 예, 오늘 우리가 볼 건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절대적 무효일까요? 상대적 무효일까요? 원칙을 먼저 물어봤을까요? 예외를 먼저 물어봤을까요? 당연히 원칙을 먼저 물어봤겠죠. 그래서 이처럼 자, 무효로 한다 하고 끝. 더 이상 아무 이야기도 없죠. 이게 바로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그런데 108조를 잠깐 한번 보십시오.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 내용은 생각할 거 없고.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항에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뭐라고 하느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그래서 결론적으로 방금 우리가 봤던 108조 2항처럼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무효. 요거를 상대적 무효. 요거는 예외적인 거. 그다음 방금 103조처럼 그냥 무효로 한다고 끝. 이러한 무효를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오늘 한 것 중에서 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는 방금 거기에 적어져 있는 것처럼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면 그 사람한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나 무효인 게 원칙인데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자 21페이지에 이제 상단에 제가 계속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네, 당은요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당은 당연 무효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당연 무효. 민법상의 모든 무효는 당연 무효입니다. 민법에 있는 건. 그런데 당연 무효의 반대말이 재판상 무효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민법에는 없고 회사법에 있는 겁니다. 판결로 땅땅땅 해야 무효가 되는 거. 근데 요거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시험에 나올 단어는 아니고요. 요거 오늘 여기서는 여기 처누에서 유동적 무효 이거 외우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절대적 무효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 다음 21페이지 가셔가지고 이제 법률행위 목적 들어가가지고요. 확가 적사 그 부분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확정해가지고요. 여기 아래가 판례가 나와 있는데 판례가 인용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아까 농취증은 효력 발생 요건이냐 아니냐 그 판례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판례는 인용이 잘못됐고 그대로 지금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판례냐면요. 매매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매매의 대상 또는 매매의 목적물하고 대금이 됩니다. 대금이. 그래서 가령 갑하고 을하고 갑소유의 부동산 소유권 넘겨주기로 하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만약에 매매 대금을 확정하지 않았다면 요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갑이라는 애가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요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그러면 법원에서 갑을 도와줘가지고요 니들 매매계약 체결했으니까 을러는 갑한테 대금을 지급해라 라고 도와주려면 대금이 확정이 되어 있어야 얼마를 지급해라 라고 할 겁니다.
목적물이 또 정해져 있어야 무슨 부동산 요거 소유권을 이전해라. 그러니까 법이 도와주려면 법률행위 목적이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판례는 나오는 판례는 정해져 있습니다. 갑이 주식회사 사장님인데 자기 주식 1만 주를 을에게 이전할 것을 4월 1일 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6월 1일까지 이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를 보니까 이 주식에 대한 대금은요. 4월 1일 날 계약서는 썼는데 전혀 확정되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은요.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판례 사안을 보면은 어떤 특약사항이 적어져 있냐면은요. 갑과 을은 A라는 감정평가 기관에 공동으로 의뢰를 한다. 그러면 A라는 기관은 갑의 회사를 방문을 해서 실사를 하고 요 기관이 정해주는 대금 있죠. 이 감정평가 기관이 정해준 거, 정해준 가격 요거를 주당 대금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수는 전혀 안 나와 있죠. 액수는 전혀 안 나와 있다. 그래서 액수는 안 나와 있지만 즉 4월 1일 날 대금은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확정 가능성. 확정 가능성. 결국 제목은 확정이지만 확정 가능성만 있어도 계약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번의 제목을 보시면 목적에 확정했고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확정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요요가 되어 우선 법의 조력을 받기 위한 전제로 법원에서 얼마를 지급해라 이런 식으로 도와주려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법률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이행기까지 이 단어입니다.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판례에서는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이 말이 확정 가능성만 있어도 계약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기 밑에 법률행위 해석에 의하여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시험에 못 나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성립요건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인데 당사자는 권의행 의사표시는 별도로 안 적고요. 확가적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권리 능력이 2단계인 효력 요건이냐 아니면 1단계인 성립 요건이냐 다음 확정 또는 확정 가능성이 2단계인 효력 요건이냐 아니면 1단계인 성립 요건이냐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2단계로 보는 사람은 방금처럼 법률행위 해석에 의하여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1단계로 보는 사람들은요. 확정 또는 확정 가능성이 없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래서 혹시라도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안 드리는 그러한 부분들은요. 전혀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전혀 안 보셔도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나오면 왜 그런가는 그냥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목적에 가능 나와 있고 의만 읽어보겠습니다. 양갈 1번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알아둘 것은 불능은요. 가능의 반대말이 가능이 실현 가능입니다. 실현 가능. 그러면 실현 불가능. 이걸 줄이면 불능. 불능은 첫 번째로 원시적 불능과 다음에 후발적 불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후발적 불능.
다음 이 후발적 불능을요. 후발적 불능을 귀책사유 있는 불능과 다음 귀책사유 없는 불능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눈다. 불능을. 그러면 그 개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요. 갑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4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갑하고 을은 서울에 거주하고 가령 이 건물은 제주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런데 4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미 이 건물이 3월 1일자 천재지변, 전 앞으로 낙례로 하겠습니다. 이미 소실되어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 그 다음 자 4월 1일 날 계약 체결하고 6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는데 5월 1일 날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가령 이럴 수도 있죠. 5월 1일자로 벼락이 때려버릴 수도 있죠. 이러한 사유, 5월 1일자 사유로 불가능해졌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3월 1일자 사유, 후발적 불능은 5월 1일자 사유. 그런데 3월 1일자, 즉 원시적 불능은요. 귀책 사유가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권 넘겨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후발적 불능은 이제 귀책 사유가 있냐 없냐. 자, 후발적 불능으로서 귀책 사유 있는 불능. 대표적인 게 어떤 거겠습니까? 오늘 아까 첫 시간 했습니다. 질적 변경 생각나시나요? 6월 1일 날 이행하기로 했는데 5월 1일 날 병한테 매매하고 등기했다. 소유권 이전 불가능해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갑한테 지금 귀책 사유가 있다. 귀책 사유가 있다. 귀책 사유가 있다. 이걸 귀책 사유 있는 불능. 그 다음에 귀책 사유 없는 불능은 이처럼 5월 1일자 벼락 때린 거. 5월 1일자 벼락 때린 거. 되셨죠? 일단 그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개념만.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불가능했던 거. 이거를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불능이 된 걸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다시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냐 없냐. 그래서 여기 이제 귀책 사유 있는 불능은 간단하게 이렇게 적겠습니다. 질적 변경. 이러면 요거는 우리끼리 암호입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보배상 바뀌어버리는 그 상황. 요거를 이해하시면 된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것은 법률행위의 목적은 실현 가능해야 되고 반대말로 불능하게 되면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은 원시적 불능에 한한다라는 거.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될 수가 없죠. 4월 1일 날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을 말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권리 의무가 다 발생하죠.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것은 원시적 불능에 한정된다. 이때만 무효입니다. 이때만 무효.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계약 자체는 유효, 무효? 유효. 네, 요거를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요거를 알고 있는지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능의 모습 해가지고요, 조금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계약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지금은 딱 요것만. 불능의 분류,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다시 후발적 불능을 귀책 사유 있는 불능, 귀책 사유 없는 불능. 근데 무효인 것은 원시적 불능.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현 가능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따진다는 겁니까? 법률 행위 당시.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이 되는 것 한 가지씩만 체크하겠습니다. 네. 자, 21페이지 밑에서부터 21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가면 2번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원시적 전부 불능일 경우 그 법률행위는 어떤 단어 보입니까? 무효이다.
네, 거기 봐두시고 넘어가셔가지고 양가로 2번에서 작은 동그라미 2번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그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유효하다. 다만 그 불능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가 된다. 이게 질적 변경. 질적 변경. 거기까지만. 나머지는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에 적법이 나와 있고요. 목적이 적법이라는 것은 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법률 규정들은요.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으로 나눠집니다. 따라서 적법이 한다는 것은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일단 임의 규정이 뭐고 강행 규정이 뭔가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105조로 가보십시오. 105조. (105조) 찾으셨나요? 네, 임의 규정.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 이거를 임의 규정합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 이것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법에 이렇다라고 적어져 있는데 그 법하고 다른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그 의사에 의한다. 그러니까 그 법조문의 적용을 당사자들이 배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배제할 수 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계속 가봅니다. 계속 가본다. 자, 358조를 봐보십시오. 358조. 358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는 겁니까? 강행 규정이라는 겁니까? 자,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이게 규정인데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미치지 않도록 당사자들이 약정할 수 있다? 약정할 수 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를 했다. 그 의사에 의한다. 그러니까 임의 규정은 위반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달리 약정해도 된다. 그래도 어떻다는 겁니까? 유효하다라는 거죠. 방금 105조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되셨나요? 방금 임의 규정에서 임의 규정과는 다른 의사가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 의사에 의한다고 했죠. 여기도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니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약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사자의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임의 규정. 그래서 이 358조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라는 규정은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임의 규정. 임의 규정. 되셨나요? 네, 자기를 마음대로 정해도 된다. 마음대로 정해도 된다. 자,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거 631조 한번 봐보십시오. 631조가 아니라요. 저기 33조 죄송합니다. 임대차에 차임 지급 시기가 적어져 있습니다.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해서는 매월 말에, 기타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차임을 꼭 매월 말에 지급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규정이 뭐라는 겁니까?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이 규정과 달리 약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달리 약정할 수 있다. 되셨죠? 이게 임의 규정. 임의 규정.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강행 규정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89조를 한번 보십시오. 289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289조. 강행 규정. 280조부터 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이렇게 적어져 있지 않습니다.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적어져 있죠. 되셨나요? 네, 조금 이따 우리가 확인을 할 거니까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 좀 이따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가 있으면 양 당사자한테 모두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한쪽한테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280조부터 287조라고 적어져 있는데 그 숫자를 억지로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지상권은 대부분의 규정이 임의 규정입니다. 방금 그 규정들이 지상권의 대부분의 규정이니까. 자, 그러면 282조로 한번 보십시오. 자, 읽어보기 전에 이 282조는 임의 규정, 강행 규정. 방금 280조부터 287조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고 했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상권의 그냥 대부분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됐나요? 그러면 282조 규정은 무슨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 그래서 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즉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고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뭐라고요? 강행 규정. 강행 규정. 일단 그대로 펼쳐두십시오. 자, 그러면 갑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을하고요. 지상권 설정 행위를 하고 을 앞으로 지상권 등기를 했습니다. 즉 갑이 을한테 토지를 빌려준 거죠. 빌려줬는데 을은 지상권이라는 물권적인 토지 사용권을 취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설정 계약을 하면서요. 갑이 을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내 토지는 너만 써. 그랬더니 을이 알았어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특약을 한 겁니다. 또는요, 이 존속기간 내에서 지상권자가 임대차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한 겁니다. 이 특약은 유효, 무효?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방금 289조에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이 규정에 위반하는 280조부터 287조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조문에가 효력이 없다라고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상권자가 지금 자본을 투하를 했다가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지상권을 팔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애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양도하지 않기로 했다. 물론 지도 콜했습니다. 콜했지만 이거는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양도 금지 특약 자체가 무효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게 강행 규정의 의미, 강행죄의 의미.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적은 것을요. 물론 입문 때 엄청나게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제 완벽하게 입문 과정은 저는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이다. 그 근거가 되는 게 방금 봤던 289조가 근거가 됩니다. 근데 아주 자주 나온다는 말은요. 반복돼서 나왔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나오느냐? 을은, 즉 지상권자 을은 소유자 갑의 의사에 반해서도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지상권자 을은 소유자 또는 설정자 갑의 의사에 반해서도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오죠. 똑같은 말이죠. 이 양도 갑은 을한테 니만 쓰라고 그랬죠. 근데 이 특약 자체가 효력이 없으니까 갑의 의사는 을만 쓰기를 원하는 거. 거기에 반해서도 을은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문제로 요 질문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또 나오는 표현은 결과적으로 지상권의 양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양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이러한 결론이 된다라는 것. 그게 바로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임의 규정, 강행 규정, 그 느낌을 받아두시면 되겠고요. 되겠고, 자, 그래서 23페이지에 그러면요, 여러분 거기에 지금 287조를 한번 봐보십시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지상권 소멸 청구권. 내용을 보시면 지상권자가요 치료를 2년 이상 연체를 하면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 규정, 강행 규정, 강행 규정, 강행 규정 확인하셨죠?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 규정이니까. 자,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어떤 특약을 했냐면 치료의 연체액이 3년에 달했을 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약을 했습니다. 유효, 무효? 법에는 치료를 2년 이상 연체했을 때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규정은 강행 규정인데 당사자들이 어떻게 특약을 했냐면 3년 이상 연체했을 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콜! 하고 특약을 했다는 겁니다. 유효, 무효?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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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바로 편면적 강행 규정. 아까 뭐라고 되었나요? 289조를 보시면 위반하는 약정이 다 효력이 없다라고 적어져 있는 게 아니라 위반하는 약정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걸 3년으로 늘려줬으니까 지상권자한테는 유리하죠. 유리하다. 근데 만약에 뒤집어 가지고 1년 이상 치료 연체를 했으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짧게 했죠. 그러면 이거는 지상권자한테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무효. 됐나요? 그러한 규정을 뭐라고 하느냐? 편면적 강행 규정. 책의 앞에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페이지 위에서부터 한 7, 8번째 줄 내려오면은 3번에 쌍방적 강행 규정과 편면적 강행 규정이 있죠. 그럴 때 쌍방적 강행 규정 이런 용어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란 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강행 규정 중에서 법률행위 당사자 쌍방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쌍방적 강행 규정이고 법률행위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게만 적용되면 이게 바로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양가로 2번 편면적 강행 규정은 대부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컨대 민법의 임대차 652조 뒤에는 아직 안 보겠습니다. 652조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것도 조문이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 여기 적어져 있는 거. 방금 치료 연체 3년으로 특약하는 거, 1년으로 특약하는 거 요걸 생각하시면서 편면적 강행 규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법률 규정들은요.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임의 규정, 그 다음에 강행 규정.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강행 규정을요. 다시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으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만약 이 법에 적어져 있는 것을 위반했다
또는 달리 약정을 했다. 그래도 임의 규정은 그 의사에 의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유효하다는 거죠. 임의 규정은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차임 매월 말에 꼭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달리 정해도 가령 매월 초에 지급하기로 해도 유효하다. 이게 바로 임의 규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장마차에 가가지고요. 우동을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포장마차는요. 무허가 음식점이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단속을 받게 됩니다. 먹고 나서 우동값 내야 되나요? 다 우리 내죠. 그래서 단속 규정은요. 단속만 받는 겁니다. 단속만 받는다는 말은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 무효? 유효. 포장마차 우동값. 되셨죠? 그러면 결국에는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효력 규정인 강행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무효다라고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효. 되셨나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아까 지상권에서 그 조문을 읽어봤지만 위반하는 약정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직접 무효라고 적어져 있죠. 그러면 법에 적어져 있으면 그건 전부 다 무효라고 적어져 있으면 효력 규정입니다. 그런데 어떠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냐면 자, 가령 갑소의 부동산을요. 을이 매수를 했습니다. 매매. 그리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서 병하고요. 또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요 매매를 구별해 주기 위해서 을이 한 번 더 굴려서 매매를 했다라고 해서 전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미등기 전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권 변동의 원인과 과정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려면 1번에서 갑, 2번에서 을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3번 병 앞으로 매매를 을과 병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 을이요 뭘 합의를 하냐면 중간 등기, 요 을의 등기를 생략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 이걸 하고 요걸 하고 그 다음에 등기는 어떻게 해버리느냐? 갑에서 2번 병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중간생략 등기. 서로 하기로 했던 요 합의를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 그런데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하면 보면 미등기 전매를 하게 되면은요 쇠고랑을 채운다라고 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하겠다. 형사처벌을 하겠다. 그런데 요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가 유효냐 무효냐는요 법에 안 적어져 있습니다. 법에 안 적어져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유효냐 무효냐는 것은요 판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판례를.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그랬느냐? 요 형사처벌 한다고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라고 해서 요거는 유효라고 판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규정은 단속 규정이라는 겁니까? 강행 규정이라는 겁니까? 단속만 받고 쇠고랑만 차고 이 효력은 유효하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단속 규정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걸 나누는 게 법이 요게 먼저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규정은 단속 규정, 어떤 규정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처럼 효력이 없다라고 적어져 있으면 그거는 효력 규정. 그런데 법 자체가 효력이 안 적어져 있다. 효력이 안 적어져 있다. 그때는 그냥 모두 다 우리 생각은 필요 없고 판례가 뭐라고 했냐만 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셔가지고요. 24페이지. 중간에
판례 박스 있죠? 중간에. 그 1번이 시험에는 가장 자주 나왔습니다. 그 조문 숫자는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미등기 전매를 일정 목적 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 말이 단속만 받지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아니 판례가 유효라고 했냐 무효라고 했냐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거는 유효. 그 다음에 아래 부분도 이제 그 재작년이죠. 28회 기출입니다. 그래서 구주택건설 촉진법상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분양사업 주체에게 그 전매 사실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전매 당사자 사이에 전매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택 그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 약정 유효라는 겁니까? 무효라는 겁니까? 유효. 그러면 이거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그래서 단속 규정은 두 개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좀 가셔가지고 양가로 2번에 단속 규정 1번에 두 번째 줄 예컨대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 포장마차 우동값 하나 건너뛰고 무허가 숙박업 행위 또는 무허가 건물의 임대차 행위 이거는 호텔값은 내야죠. 숙박료는 내야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들은 전부 다 유효. 됐나요?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 무허가 숙박업 행위 또는 우리 시험에는 무허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 이렇게도 출제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위쪽에서 방금 두 가지 여기 판례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된다.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3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그 아래쪽에 양가로 1번에 효력 규정 찾으셨나요? 네, 그거는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그 얘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 2번 작은 동그라미 2번 효력 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절대적, 확정적 무효이다. 물론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이거 새로운 거 아니죠. 아까 천우, 땅무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인 게 원칙이다. 누구에 대해서나 누구에게나 누구나 누구에 대해서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됐나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아까 천우, 땅무에서 천우가 그대로 적어져 있는 겁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안 나오면 전부 다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일단 봐두시고요. 잠깐 쉬셨다가 24페이지 이제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사회질서 위반 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